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XRP 코인 오늘 날짜 어떻습니까? 3,000원을 계속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한번 이탈했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오늘 날짜 하루만 보인 게 아닙니다. 벌써 4개월째 접어들어가고 있는 니플 코인의 이러한 박스권 행동에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이 박스권 3,000원대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뉴스를 보시면 이게 6월 20일 오후에 나왔던 뉴스인데 니플의 거래량 부진한 부분에서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다. 1.8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당연하게도 추세가 하락으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XRP 니플 코인은 작은 악재여도 작은 호재성 이벤트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현재 시점 2,990원인데 저가는 2,960원까지 내려왔고요. 고가는 3,007원까지 올려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던 넉 달째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여기 5,000원 선부터 2,500원도 뚫고 내려갔었던 지난 하방 압박 요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인 3,000원대 라인을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현재 이 시점. 우린 여기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냥 지친다고 힘이 빠진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나 떨어지고 횡보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은 엄청나게 어수선합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 미국의 관세를 올린다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아직 뭐 결정은 안 내렸고 2주 때까지 좀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그런 부분마저도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자, 시장의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이 3,000원대 라인을 계속 지켜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겠죠. 자, 우리가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ETF,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SEC와 XRP가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 곧바로 ETF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거만으로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소식이죠. 왜? 안전하니까. 미국 달러는 세계 최대의 안전자산이죠. 근데 이 안전자산이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어요. 왜?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쳤거든요. 자,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심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물론 최근에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언제 해소될지 모른다. 그러한 대외적인 이벤트와 함께 같은 시장의 압박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니플 코인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수익 구간 관리까지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요 링크죠.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세요. 연결되게 되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고래들의 움직임,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우리 목표 단가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요.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의 고래가 5,800만 달러치 XRP를 코인베이스로 이체했다. 자, 이거 어떤 신호입니까?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된 거예요. 이거는 매도할 자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은 엄청나게 흔들림을 가져왔습니다. 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된 매도하는 자금이 5,800만 달러치, 당연히 니플의 고래들의 자금이죠. 이게 오늘 새벽부터 나왔던 부분이었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단가가 정말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3,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단가예요. 고점 대비 35%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단가다. 근데 지금 단가에 거래소로 이동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가 나올까?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블록 딜이 발생되었다. 대량 매매가 발생되는 시점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뜻이죠?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고래의 손바뀜이라고 하는데, 자, 매도할 자금이 있죠. 이를 5,800만 달러어치 매도를 할 건데 매수할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게 블록딜. 이게 바로 대량 매매입니다. 근데 과연 개인이 5,800만 달러치를 매수할까? 3,000원도 안 되는 단가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고래가 5,800만 달러치의 니플을 샀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단가도 굉장히 매력적인 단가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블록 딜이에요. 이게 바로 대량 매매입니다. 주식 거래, 코인 거래를 많이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 대량 매매가 일어났던 현재 시점,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매수한 고래 또한 지금 단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이만큼의 물량을 산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고래들은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을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토레스 판사는 누굽니까? SEC와 XRP의 소송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토레스 판사가 8월 전에 결론을 낼 것이다. 자, 이 8월이란 날짜가 왜 나왔는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왜 나왔습니까? 이 부분으로 많이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니플과 SEC는 지난 4월 달에 항소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 4월 달에 제출한 거니까 60일 보류였거든요. 그래서 6월 17일 날짜로 이 부분이 보류가 다시 한번 보류를 안 할 거면 재차 제출을 보류 요청서를 또 한번 제출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이때 4월 달이었다 말씀드렸죠. 제가 4월 달 뉴스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4월 달에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SEC와 니플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4월 1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보류 신청을 60일간 정지해달라 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4월 17일부터 60일, 5월 17일, 6월 17일. 그래서 6월 17일 날짜로 재차 항소 보류 요청서를 또 한 번 낸 겁니다. 왜? 그들이 합의점을 찾지 않았던 4월 달에 신청해놨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을 해왔죠. 근데 지금은 합의점을 찾은 상태예요. 찾았다면 토레스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을 뿐 8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4월 달에 항소 보류 요청서를 냈다라는 것은 합의점을 찾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 보류를 했어야 됐고 지금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왜? 지난 5월 9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 9일 날 SEC와 니플은 법원에 니플 소송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합의서를 제출했고 법적 분쟁을 종결한다.
라고 했죠. 근데 1호부터 며칠 뒤 6영업일 뒤에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렸죠. 이거 아직은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합의를 봤던 거에 대해서 기각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5월 16일이었죠. 대략 6영업일, 7영업일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거 토레스 판사가 기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SEC와 니플은 다시 한번 합의서를 냈습니다. 언제 냈습니까? 바로 6월 13일입니다. 자, SEC와 니플은 법원에 소송 중단 및 벌금 반환 요청을 했다. 이걸 토레스 판사한테 직접 제출한 거고 이제 토레스 판사가 6월 13일 날 받았으니까 6영업일에서 7영업일 정도 걸렸다. 5영업일 걸렸다. 이 부분은 모두가 토레스가 언제 판결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6월 19일부터 이제는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근데 19일은 휴일이었으니까 19일 이후에 나오겠다라는 부분들이 말이 많았죠.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8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판결만 하면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부분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ETF예요. ETF 부분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도 고래들의 노림수가 있었다라는 거. 어떠한 노림수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월가라는 월스트리트 고래들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그만큼 이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의 펀드가 이 비트코인마저도 이러한 과정을 갖고 왔다. 그러면 지금 XRP 니플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최저가 3,000원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현재 시점에 고래들은 매집,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고래의 손바뀜도 보여주면서 이 ETF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리플의 고래들 움직임은 3,000원을 빨리 올라가서 더욱더 빠른 시간 내에 상승률을 가져온다라는 부분을 원할까?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돈도 많지만 시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저점 라인에 그들은 아주 기분 좋게 매집 구간을 구성하고 있을 텐데 이 매집이라는 게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사 모아서 저점에 매수를 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는 거. 이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시면 왜 고래들은 이렇게 시간까지 투자하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능하신 판단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 현재 시점 물론 실망스러운 단가는 맞습니다. XRP 니플 코인 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어땠든 간에 관세가 어땠든 간에 우리 코인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다 같이 받으면서 힘들게 흘러가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기분 좋게 고래들은 지금도 현재 시점도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고래들의 움직임,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리고 있는 그 자료니까 다 모아놨거든요.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럼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자,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의 두 번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이 뉴스 보시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하루 만에 1,000만 달러가 발행되었다. 이제는 5억 달러 시총이 눈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다는 건 달러가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가죠. 근데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상원을 통과했고 이제 하원만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체 없이 통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굉장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배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 지니어스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 이용한다. 그리고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또한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관점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이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이 ETF까지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확인했고 이거는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관세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주장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는 트럼프 입장이지만 한결같이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과 ETF 내 패권 시장의 확보였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국의 상대 국가라고 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에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면서 미국 패권 강화와 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견제할 만큼 그만큼 시장에 모든 관심도가 쏠려져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XRP 니플은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져갈까? 자, 제가 이것도 설명 많이 해드렸었는데 니플 사장 모니카 롱입니다. 모니카 롱은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두 가지 업그레이드가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RLUSD,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 말은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죠.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거래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이용된다. 물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RWA까지도 핵심 가치를 같이 하고 있는 게 XRP지만 우선 이 스테이블 코인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모두 다 움직임을 함께 하는데 XRP는 그럼 어떻게 이용될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될 때 이용되는 수수료 있죠. 이 수수료를 니플로 이용한다. 그러면 이용된 니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소각 절차를 가져가면서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소각은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만약 100개를 갖고 있다가 100개가 10,000원인데 어때요? 만약에 100개가 50개로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10,000원의 가치가 2배의 가치가 되겠죠. 이 부분이 소각이라는 이벤트예요. 희소성의 가치가 니플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니플 코인. 물론 지금은 여러 말 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나 힘들게 3,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 답답한 흐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고래들은 계속적인 비중을 고래의 손바뀜을 통해서 움직임을 함께 하고 있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거래 대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매도할 자금도 다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우린 여기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빨리 올라가면 너무나 기분 좋죠. 근데 아직은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너무나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모멘텀으로 시장의 시선이 돌아갈 때 그때는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요 링크죠.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되시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상세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 하나씩 다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시고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